안녕하십니까. 종합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본 의사 박노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넘기시는 식사 후 한 가지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사 후 배부르니 잠깐만 누워야지. 이 말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이 짧은 행동 하나가 건강한 삶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식사 후 잠깐만 쉬려다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가족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처럼 밥 드시고 평소처럼 누우신 거였어요. 문제는 그 평소가 이미 건강을 무너뜨리는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소파에 깊이 기대서 TV를 보거나 혹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는 습관. 이것들이 왜 위험할까요? 음식이 들어간 상태에서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화기계는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고 혈압은 순간적으로 변동하며 심장과 뇌의 순환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변화에 몸이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소화불량, 속쓰림, 가슴 답답함.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심한 경우 식사 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 결국 식사 후 행동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후 30분. 이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의 혈류가 다시 정리되고 장기들이 다시 조율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하루, 그리고 당신의 건강이 바뀝니다. 어르신들 중 대부분은 그게 뭐 어때서 그냥 쉬는 건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쉬는 10분, 20분이 당신의 심장과 뇌, 내장기관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던 행동이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작은 실수, 작은 행동이 어떻게 큰 후회를 만드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식사 후 바로 눕는 행동이 위험한지,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 내용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평소엔 멀쩡하게 잘 지내시던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분명히 방금까지 밥 잘 드셨거든요. 이게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식사 직후 갑자기 그렇게 위험해지는 걸까요? 문제는 바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속도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위장의 혈액이 집중되면서 다른 장기, 특히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식후 혈압 저하 또는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지럽거나 눈앞이 캄캄했던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위장으로 혈액이 몰린 상태에서 몸을 급하게 움직이면 심장이 감당하지 못하고 뇌로 가는 혈류가 확 줄어듭니다. 그 순간 어르신들의 몸은 중심을 잃고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 결과 낙상,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혈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보면 식사 직후에 쓰러져서 오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겨울처럼 기온 차가 클 때 이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한 번 쓰러지고 나면 몸도 마음도 이전처럼 돌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식사 후 30분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닙니다. 몸의 균형을 다시 회복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움직이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하루, 아니, 당신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피해야 할 행동과 꼭 지켜야 할 행동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식사 후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하는 법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후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누우시나요? 담배 한 대 피우시나요? 설거지를 바로 하시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식사 후 몸은 소화하느라 가장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때 몸을 잘못 쓰면 위장은 물론 심장과 뇌에도 무리가 갑니다. 오늘은 실제 병원에서도 자주 보이는 식사 직후 절대 피해야 할 행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눕기, 역류성 식도염과 뇌졸중의 문. 어르신들 중 밥 먹고 나면 잠깐 눕자고 하시는 분 많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위장을 공격합니다. 소화액이 위에서 식도로 거꾸로 올라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더 심하면 식도 궤양까지도 갑니다. 게다가 머리를 낮춘 채 바로 눕는 습관은 혈류를 한쪽으로 몰리게 해서 뇌졸중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간 앉아 계시거나 가볍게 거실을 걸어주세요. 그 짧은 움직임 하나가 당신의 식도와 뇌를 지켜줍니다. 담배 한 대 혈관을 수축시키는 치명적 습관. 식후 담배가 황금 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해로운 행동도 없습니다. 식사 후 몸은 소화기관으로 피를 몰아주기 위해 혈관을 확장시키는 중입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면 순식간에 혈관이 수축되며 심장이 부담을 받습니다. 특히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 같은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식후엔 절대 담배 피우지 마세요. 숨 한 번 크게 쉬고 입을 헹궈주는 습관만 가져도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지나친 설거지나 청소, 기립성 저혈압에 덧 밥 먹자마자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 설거지하거나 바닥 쓸고 정리하시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할까요? 식사 직후엔 몸이 혈액을 위장 쪽에 몰아주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서거나 움직이면 혈압이 떨어지고 현기증이나 어지럼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기립성 저혈압으로 욕실에서, 주방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식사 후 최소 1520분은 앉아 쉬세요. 천천히 움직이세요. 설거지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몸입니다. 스마트폰 위장의 리듬을 깨뜨리는 적. 요즘 어르신들도 밥 먹고 스마트폰 많이 보십니다. 뉴스도 보고 영상도 보시죠. 그런데 이게 위장에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식사 후 몸은 부교감 신경이라는 편안한 모드로 전환되는데 스마트폰은 반대로 교감 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럼 위장은 소화를 제대로 못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나중엔 장기적인 위장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후 30분은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창문 열고 바람 쐬거나 가족과 짧은 대화만 해도 뇌와 위장이 모두 편해집니다. 차가운 물 장기 부담 증가. 밥 먹고 나서 시원한 얼음물 마시는 습관. 어르신들 중에도 많으시죠. 하지만 이 행동은 위장을 얼게 만들고 췌장과 간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소화 효소가 줄고 위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속이 더부룩해지고 소화불량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을 한두 모금씩 마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차가운 물이 속을 뚫는다는 건 잘못된 속설입니다. 이제는 똑똑하게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식후 행동들, 어르신들 하나라도 해당되셨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다음 4부에서는 식사 후 꼭 해야 할 좋은 습관들을 알려드립니다. 위장과 뇌, 심장을 동시에 지켜주는 실천 가능한 방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는 식사 후 바로 눕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가장 많이 권하는 건 딱 30분만 천천히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30분을 어떻게 보내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후 5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대로 잠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식사 후에는 위장으로 혈류가 몰려 전신 혈압이 순간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은 이때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어지럼증이나 낙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등을 기대고 호흡을 천천히 해주세요. 소화기관이 안정되고 뇌와 심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5분이 지나면 가벼운 움직임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운동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간단한 정리, 식탁 주위 정돈, 가벼운 설거지처럼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동작은 항상 천천히 하시고요. 특히 낙상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 손은 꼭 의자나 벽을 짚고 움직이세요. 그리고 하나 더, 직후에 숨을 깊이 들이쉬는 호흡 루틴을 추천드립니다. 숨을 3초 들이마시고 5초 동안 내쉬는 방식입니다. 단순해 보여도 이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소화와 순환을 돕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눈을 감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떠올리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직후 30분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닙니다. 뇌, 심장, 위장이 동시에 조율되는 가장 예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몸의 회복력과 피로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부터 지금 알려드린 3가지를 꼭 실천해 보세요. 5분은 앉아서, 10분은 천천히 움직이고, 5분은 깊은 호흡으로 마무리하기. 이 습관 하나로 당신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사 후 낙상과 심장 사고를 피한 실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식후 30분이 그렇게 중요한지 더 깊이 알려드릴게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건강한 사람들은 식사 후 30분을 절대 아무렇게나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병원을 멀리하는 분들, 특히 70대, 80대에도 활기찬 분들의 공통점은 그 시간을 잘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그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 3분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78세 이분자 할머님입니다. 이분은 식사만 마치면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TV도 끄고 전화도 받지 않고 딱 5분만 눈을 감고 호흡을 정리하십니다. 그 다음엔 부엌에 가서 천천히 설거지를 하면서 팔과 다리를 자연스럽게 움직이십니다. 그 시간 동안 혼잣말로 오늘도 잘 먹었다, 몸아 고맙다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넨다고 하셨어요. 그 습관이 10년 넘게 이어졌고 지금까지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83세 한영수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식후에 반드시 하시는 동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탁 옆에서 10분간 소화 스트레칭을 하시는 겁니다. 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리고 옆으로 기울이면서 옆구리를 펴는 동작, 그리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면서 혈액 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루 3번, 식후 10분씩 반복하시는데요. 이 습관 덕분에 밤에도 소화가 잘 되고 예전처럼 속이 답답한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가족이 함께 만들어준 루틴 이야기입니다. 85세 김태수 어르신은 혼자 계실 때는 식후 바로 누우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과 손주가 함께 식사한 뒤 우리 10분만 같이 걷자고 제안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식사, 거실을 천천히 2바퀴 걷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는 것이 온 가족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손주와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소화도 되고 무엇보다 정서적 안정이 크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건 식사 후 30분을 소화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큰 노력 없이도 몸에 쌓인 무리를 풀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려운 루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이 습관을 가족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노후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관심과 실천이 더해질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방금 전까지 들으신 이야기는 실제로 건강한 어르신들이 실천하고 계신 식사 후 루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식후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식후 바로 눕는 습관. 이건 위산 역류와 소화불량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위장 기능 저하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담배 한 대. 많은 분들이 식후 한 대를 즐기시지만 이건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키고 심장과 뇌에 큰 부담을 줍니다. 셋째, 설거지나 무거운 물건 들기 같은 갑작스러운 움직임. 기립성 저혈압이 오기 쉬운 시간에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넷째,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것. 소화기관은 조용한 상태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자극적인 화면은 위장 활동을 방해합니다. 다섯째, 차가운 물을 한 잔에 들이키는 행동. 장기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부터 식사 후의 건강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억하기 쉬운 식후 3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분은 조용히 앉아 호흡을 고르기입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주세요. 두 번째 1분은 가볍게 손과 발을 움직여주는 시간입니다. 손을 쥐었다 폈다 하거나 발끝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1분은 간단한 정리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날 먹은 식사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가족과 눈을 맞추고 대화하며 여유 있게 마무리해 보세요. 이 3가지를 반복하시면 자연스럽게 몸은 소화를 시작하고 불필요한 긴장도 풀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루틴, 어떻게 하면 혼자 말고 가족과 함께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먹은 가족이 식사 후 3분을 기억해 주는 겁니다. 식사가 끝나면 우리 3분만 앉아 있다가 움직이자고 말해주세요. 혹은 손주와 함께 손뼉을 치며 박자 맞추기 같은 간단한 놀이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르신 혼자서 습관을 들이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즐겁게, 자연스럽게, 건강한 루틴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식후 핵심 체크리스트는 하루 3번, 당신의 건강을 바꾸는 기회입니다. 습관은 반복이고 건강은 그 반복의 결과입니다. 이제 마지막 7부에서는 오늘부터 이 루틴을 삶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마무리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후 건강, 지금부터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하루 3번 식사 뒤에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결정한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건강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후는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식탁 이후의 행동에서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식사 후 행동들, 하나하나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행동들이 우리 몸의 흐름을 바꾸고 질병의 씨앗을 막아주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식후에 앉아서 숨을 고르고 가볍게 손을 움직이는 그 3분이 당신의 혈압을 지켜주고 당신의 뇌를 맑게 해주며 무릎과 관절의 부하를 덜어줍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습관을 오늘, 내일, 일주일, 한 달 이어가다 보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요즘은 덜 피곤하네. 소화가 훨씬 편하네 하고요.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꾸시면 평생이 달라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를 때라고 하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내 몸을 내가 지키겠다는 그 마음, 식사 후 단 3분의 습관,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실천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90세가 되어도 웃으며 걷고 100세가 되어도 당당히 식탁 앞에 앉을 수 있습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건강한 10년 후를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이 영상을 함께 보셔야 할 분이 계시다면 꼭 전달해 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생활 속 건강 루틴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하시면 당신의 노후는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하길 바라며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